drums louder.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떡님마을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돌멩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12월 26일 저녁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죠, 그죠? 그래서 연말 지금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배당락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폐장인데, 아무튼 이제 1년 동안 좀 이제 고단한 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2월 달, 뭐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에는 어떻게 이제 증시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거의 일관되게 한 달 넘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니까 예, 또아부인님 어서오세요. 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니까 코스피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배당락이 또 내일인데요. 보통 이 개별주들, 여러분들이 많이 공략하시는 개별주들이 배당락이 끝난 이후에 그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7년, 18년까지 12월 달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거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번 방송을 좀 들으세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방송에 남겨놨는데, 그것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코스닥 지수가 오늘 2% 넘게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쭉 해드리고,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악재들이 지금 거의 다 소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강조하지만 돈이 모이는 곳에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고생을 조금 하셨더라도, 그죠? 내년에 2020년도에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주식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돈이 있는 곳에서 노시면 돼요. 논다는 표현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서 투자를 하시건 뭐 매매를 하시건 뭘 하시든 간에 돈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여기 차트를 띄워놓은 게 이거는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상해 증시를 띄워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주봉 차트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 지금 우상향을 돌파했거든요. 이 수렴형이 우상향을 돌파했는데 이건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차트는 좀 내려놓고, 자, 그럼 먼저 올 한 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짚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고 나니까 진짜 오늘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빨간 양봉을 본 적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오늘 아무튼 속 시원하게 급등을 했어요. 잘 보시면 어제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음봉이 하나 나왔었는데 요거를 완전히 그냥 감아 올려버리는 이제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한 양봉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여기보다 음봉 떨어졌을 때 있죠, 요거보다 더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이 음봉을 이제 커버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양봉은 정말 좋은 양봉이에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은 좀 의미가 있는 급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는요,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에다가 선을 많이 그으시면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선 그어놓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선이 잘 안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뭐 마음대로 깨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뚫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보다 코스닥 지수는 이제 따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메일스리크님 어서오세요. 네. 요즘에 낮에는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낮에는 좀 못 뵀던 것 같은데 네. 저녁 때 뵙네요. 더 어서오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코스닥 지수가 폭등이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2019년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를 먼저 이제 듣고 들으시면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상해 증시까지 딱 이제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2000 휴가 가셨어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네네. 네, 좋은 시간 부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오세요. 네. 자,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어떤 악재들이 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2019년은 정말 주식 투자하기 조금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혼란스러웠고 악재도 참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19년도에 있었던 이 악재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어요. 자, 한번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네. 근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를 이뤘죠. 그죠? 네. 1단계 합의를 이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서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노딜 브렉시트죠. 이 노딜 브렉시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것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노딜 브렉시트는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영국에 선거가 한번 있었는데 보수 정권에서 보수당에서 이제 다시 보수당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영국 노딜 브렉시트도 되지 않고 아무튼 이 브렉시트도 잘 해결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저것도 악재에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었던 게 뭐였어요? 일본하고 싸웠죠. 그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뭐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지만 반도체 쪽에서 일부 그 뭐예요? 네.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일부 그 합의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죠. 그죠? 네. 해결되는 중.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중국의 한한령이죠. 네. 이게 지금 뭐 내년 초에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 뭐 거의 확정적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상으로 뭔가 하나둘씩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드 보복한 것 때문에 이 중국에서 아직도 2년 넘게 지금 그걸 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중국이 그 한한령이라고 했던 것들을 슬슬 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좋아서요? 절대 아니죠. 왜요? 자기들이 힘드니까 중국이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에 했었던 그런 보복 조치들을 하나둘씩 풀고 있죠. 어쨌든 한한령 그게 좀 풀리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호재죠. 네. 그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북한 최근에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네. 이것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주식하시는 분들 좀 불편하게 보내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선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은 꼭 하는 짓이 동네 양아치들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한테 못 줬죠? 겁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됐죠.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도발이라는 걸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 미사일 쏜다, 핵실험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13년 이후로 북한이 도발해가지고 그렇게 증시가 크게 하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이제 한두 번씩은 있었는데 거의 요즘엔 없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못 끼칩니다. 외교 안보상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여섯 번째가 외국인이 최근에 주식을 너무나 많이 팔았다. 11월 말 12월 초에 그래서 외국인의 뭐 셀 코리아 셀 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갖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그 12월 초에 자,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11월 말 12월 초에 아이고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쭉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그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판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외국인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죠. 그리고 이 외국인이 셀코리아 요 얘기할 때 환율이 급등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떠냐면 환율이 밑으로 다 꺾어져 있어요. 한번 보죠. 환율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글 쓴 걸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11월 말 12월 초에 급락할 때 실제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 MSCI 지수 리밸런싱하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삼성전자 시총 상한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그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 저기 언론에서 셀코리아 외국인이 셀코리아 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수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환율 있죠? 환율을 보면 원달러가 급격히 급락하죠? 이건 뭐예요? 외국인이 빠르게 주식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뭐겠어요? 중국 위안화가 이쪽으로 떨어지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살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더 이상 안 팔죠. 그러니까 저것도 악재에서 소멸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연말 되면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주식 양도세 피하려고 개별주나 이런 데서 이제 주식 매도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폭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죠? 이게 큰 영향이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양도세 때문에 개인들 주식을 매도하는 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큰 영향을 안 끼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월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12월 배당날까지만 주식을 팔면 돼요. 배당날 끝나고 나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배당날 이후로는 투매가 안 나오겠죠. 그죠? 배당날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내일 팔아도 뭐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양도세 피하려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오늘까지만 팔면 되는 거고 내일부터는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이 매도세가 나중에 뭘로 바뀌겠어요? 내일부터는 매수세로 바뀌는 거죠. 주식을 이분들이 다시 사야 되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렸냐면 첫 번째 2015년도 악재가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중 무역 협상 합의됐죠. 영국 노딜 브렉시트 이게 걱정거리가 이게 많이 완화가 됐죠. 일본 수출 규제 지금 해결 단계로 들어갔죠. 네 번째 중국 한학령 풀리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북한이 겁을 내서 쫄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아무튼 북한이 겁을 내서 실제로 못했죠. 네. 여섯 번째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 판다고요? 사고 있죠.
원달러 환율을 보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저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식 양도세로 인한 코스닥 투매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나마도 내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12월 말만 되면은 개인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뭐요? 주식 양도세 때문에 주식이 폭락한다고. 폭락하긴 뭘 폭락합니까? 오히려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어제 슬쩍 한번 어제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24일 날 코스닥 지수가 1.3% 슬쩍 하락시키니까 다 놀라셔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응? 이거 하나 때문에 개인들이 그렇게 저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하셨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북한이 선물 준다고 그러죠. 배당락까지 또 이제 투매 나올까봐 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바이오주가 급등을 해야지 코스닥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바이오주들이 많이 못 올라왔어요. 물론 올라온 것도 있지만 많이는 못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IT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요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장비, 3D 낸드 이런 이제 업종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아, 예, 돌멩이 말씀처럼 그렇죠. 깔끔하게 이제 갭을 우리 돌멩이님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갭 메꾸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갭을 아주 시원하게 메꿔주고 이제 뛰어 올라왔죠. 한꺼번에, 그죠? 한 방에 아주 시원하게 했어요. 아무튼 이제 지금 이런 반도체 업종이 지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네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바이오는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근데 바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IT였는데 그 IT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번 지수를 끌어올리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왜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그 삼성전자 올라갈 때 누가 따라가겠어요? 코스닥에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보다 바이오 기업도 꽤 많지만 반도체 기업은 더 많아요.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정권에서 밀어준다고 했던 그 저기예요.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쪽 밀어준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뿜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IT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시장을 보셔야 돼요. 바이오주들은 거의 끝났다고 이미 저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어땠어요? 바이오주들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바이오는 이제 그 앞에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새로운 패션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어제 그 코스닥 지수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뭐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이게 왜 하락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보존. 네. 비보존이라고 해서 아시죠, 그죠? 장외 주식시장의 대장주라고 하는 게 이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요것 때문에 어제 투명가 났던 거예요. 네, 그게 어제 건드렸어요. 자꾸 어제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뭐 중간에 공휴일 빼고 얘기하니까 어제라고 하면 화요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이제 코스닥 지수가 폭등이 나왔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개별주의 본격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거냐? 즉 코스닥 지수가 폭등 나왔으니까 그 개별주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건가요? 갈까요?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뭘 봐야 되겠어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려준 게 I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IT 관련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코스닥 지수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중국 상해 증시예요. 중국 상해 증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다 미국의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 상해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보시면 이거 다우 지수거든요. 다우 지수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군요.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죠. 나스닥도 그렇고
신고가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중국 증시만 못 가고 있었어요. 이머징 마켓 증시도 잘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중국만 못 가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 서명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시간을 끌은 거죠. 근데 주봉 차트를 이제 중국 증시를 제가 이거를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조정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요게 올해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이렇게 크게 한번 급반등이 나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조정 받을 때 흔하게 나오는 그 패턴이 뭐냐면 삼각 수렴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삼각 수렴형 맞습니다. 돌멩이님. 네. 요렇게 이용됩니다. 요게 삼각 수렴형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죠. 그죠? 네.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가 돌파한 거예요. 아까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항선이라고 하고 밑에 선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죠. 이거를 삼각수렴형 또는 삼각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조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조정받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한 점에 모였죠, 그죠? 이렇게 모이면 방향을 정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한 군데로 정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되게 쉬워요. 네. 어디로 가느냐? 직전에 가던 방향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전에 뭐 했는데요? 상승하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선을 잘 보시면 언제예요? 3주 전에 뚫었어요. 오늘 뚫은 게 아니라 3주 전에 뚫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저항선이라 그랬죠? 요거를 뚫은 게 언제예요? 3주 전이에요. 이게 이번 주고 이게 지난 주고 3주 전이죠. 여기를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온 겁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감소하다가 늘어나면서 뚫었어요. 뭐예요? 조정 끝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이랑 좀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랑 거의 비슷해요. 어쩔 때는 미국이랑 같이 갈 때도 있는데 중국이랑 비슷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대표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중국 증시 왜 보여드리느냐? 중국이 조정 끝내고 본격적으로 우상향 돌파한 지 벌써 3주 지났어요. 12월 초에 돌파해놨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맨날 그냥 이 코스닥 지수 있죠? 지수 어디 갔어? 맨날 이 코스닥 지수 보면서 그것도 이제 어디 긍정론자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비관론자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까요? 이런 소리 물어보겠는 거예요. 이게 왜 궁금합니까? 이게 가짜락 아닌가요?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걸 물어봐야지. 맨날 물어보는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올라가는 걸 물어봐야지. 자꾸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진짜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저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차트에다가 코스닥 지수는 절대로 차트에다 손궈놓고 보지 말라고. 이걸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선 하나도 안 긋고 다른 거 갖고 설명하죠.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뭡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악재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다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악재로서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증시 조정 끝내고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12월 말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앞에서 설명 다 해드렸어요. 이미 10월달, 11월달에 다 얘기했던 건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릴게요. 언제 가장 힘들다고요? 연말, 특히 언제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특히 12월 10일 전후,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요? 지수나 종목이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살짝 누르는데 1년 중 가장 심리가 안 좋을 때가 12월 초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종목이나 지수가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단지 힘들 뿐이다. 근데 그것도 12월 한 20일쯤 지나면 이제 거의 바닥을 잡고 크리스마스가 끝나거나 아니면 배당락이 보통 12월 27일이나 12월 28일인데 그때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대장주가 보일 거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특집으로 2009년도부터 쭉 해서 매년 배당락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그거예요. 그걸 준비하셨어야 돼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오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올라왔냐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그 지수 흐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냥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죠?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대형주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요즘에 테마주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대선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더니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양반은 테마주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우리 방 회원들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다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왜요? 추천을 많이 했고 매일 설명했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정확하게 보고서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방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이번에 수익 30%까지 났죠? 근데 테마주도 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외국인의 돈은 삼성전자 들어가 있었고 개인들의 그 세력들의 돈은, 개인들 말고요, 세력들의 돈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대선주 들어가 있어요. 특히 대선주에. 그래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꾸 제가 그쪽을 추천했고 얘기도 많이 했고, 대형주는 외국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쪽에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 얘기가 바뀌겠죠. 왜요? 저는 돈이 있는 곳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디에 있느냐. 돈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면 1년 내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쵸? 네, 돈우영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래, 돈이 어디 있지? 돈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막 아둥바둥 안 그래도 돈이 벌려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대우그룹 그 김우중 회장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많이 생겼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참, 뭐, 열심히 진짜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평가하기에 참 굉장히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러네요. 그죠? 네. 예, 자몽님도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김우중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런 말 남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돈이 어디로 가 있는가, 이것만 추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놀면 돼요? 네, 세력이랑 같이 놀면 돼요. 세력을 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 그 세력들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네. 근데 세력은 뭐 여담이지만 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잘못 건드리면은 잡아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 가만히 붙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대형주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일방에서 공략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는, 자, 지금 어디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저기 그 테마주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들이. 근데 특히 이낙연 씨 대선주 있죠? 대선주 중에 황교안 씨 거도 매집이 잘 돼 있는데 지금은 이낙연 씨께 더 매집이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잘 돼 있습니다. 저희 방은 황교안 씨 거도 사놨고 이낙연 씨 거도 사놨습니다. 근데 이낙연 씨께 매집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집이 잘 돼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종목이 30개가 넘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찍을 만한 것들이 30개가 넘는다고요. 얼마나 매집이 잘 되어 있냐면 세력들끼리 서로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매집이 잘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유시민 씨 관련주였는데 이낙연 씨 관련주로 바뀐 것도 있어요. 왜요? 세력이 눈치를 챈 거예요. 오, 여긴 됐고, 네, 이쪽으로 붙자.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죠? 네. 이낙연 씨 쪽으로 갈아탄 것도 있어요. 옛날에 안철수 씨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씨 주로 바뀐 게 있어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뀌어요. 안철수 씨였는데 이낙연 씨로 바뀐 게 지금 꽤 있습니다. 종목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방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낙연 씨 주가 매집돼 있냐고요? 돼 있어요. 얼마나 잘 돼 있으면 원래 그 유시민 씨 주로 매집했던 세력이 갈아탔다니까. 이낙연으로. 안철수였는데 이낙연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에서 매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목을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 저기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이따가 보세요. 네, 오후에 한 2시 50분부터인가 보시면 쭉 설명해놨어요. 2, 30분 동안. 이낙연 씨 관련주 중에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있죠? 바닥에 있는 것들. 한 10개 이상 제가 쭉 설명했거든요. 한번 보시라고. 다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뭘 볼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이낙연 씨 관련주 하면은 뭐 남선알미늄, 뭐 이월드, 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시죠? 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그런 종목도 오늘 우리 형들한테 10개 이상 보여드렸어요. 보라고. 어떻게 해놨는지. 거기에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제가 여기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범양건역은 이건 이제 무료, 우리 이제 그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형들한테 추천한 건데 이건 여기서 추천했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널렸어요. 대형주도 물론이고요. 개별주들 중에 특히 이낙연 씨께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범양건역을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사러 갑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밑에 매집을 지금 세력들이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가하게 연말에 지금 술 드실 때가 아니에요. 네? 저도 옛날에 참 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술 끊었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편안하게 술 드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빨리 담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뭐 미세먼지 관련주도 좋은 거 많이 있고 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낙연 씨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그 키 맞추기도 끝냈고 눌릴 만큼도 눌렸고 다 끝났거든요. 근데 왜 안 가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왜 안 가고 있겠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 사람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보고 나서 아마 급등을 시작할 겁니다. 네. 우리 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대선주 얘기죠. 근데 그 대선주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국 이 사람이 구속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네. 뭐 구속이 되면 뭐 이낙연 주가 못 간다, 뭐 더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자세하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놨으니까 오전 오후 녹화방송 계속 보세요. 무방이라서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이낙연 관련주들은 누를 만큼 눌렀고 매주 다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왜 안 갈까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력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국 저 사람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이런 얘기는 이제 무방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대선주를 저는 10년 이상 해봤는데 15년 정도 됐나 보다. 15년 이상 해봤거든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움직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력들이 포장을 잘하면 되거든요. 네. 나중에 이낙연 시주가 급등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조국 그 장관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 뭐 옳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도 시끄럽고요. 발부가 안 돼도 시끄러워요. 논란거리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세력들이 이낙연 씨 관련주를 왜 매집을 했겠어요? 구속되면 구속되는 대로, 구속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포장을 해서 급등시킬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황교안 씨 거는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대선주는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면서 가요. 그래서 여당, 야당 골고루 딱 사놓으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대선주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양쪽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수익 나게 돼 있어요. 다 수익 납니다. 누가 먼저 가냐 차이지. 누가 먼저 가는 줄 아세요? 보통 이쪽이 먼저 가요. 당연하죠. 이쪽이 먼저 여당께. 세력들이 이낙연 씨 거를 매집을 잘 해놨어요. 인맥주 다음에 정책주 가거든요. 네, 정책주도 매집 되게 많이 해놨습니다. 뭐 해저터널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새로운 것도 있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쭉 지금 우리 방에서 매집 다 해놨어요. 지금 만약에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신다, 바로 다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매집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차트를 봤을 때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입니다. 거래 없어요. 꽉꽉 눌러놨어요. 제가 종목 하나도 안 보여드리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회원들 종목이 노출되면 종목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꽉꽉 눌러주는 자리는 거래가 없거든요. 제가 노출을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버셔야 되니까 돈이 어디 있는지는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종목은 못 보여드리지만. 아무튼 이제 이낙연 관련주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2의 범양건영,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우리 현들 했었던 남아산업 있죠. 제2의 제3의 남아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니까요. 요 자리에. 제가 세력이면,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력이라면 조국 장관 구속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올립니다. 거의 다 여기다 딱 맞춰놨어요.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뭐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양봉을 뽑으면서 올린다고 하면요. 초반에 급등을 맹렬하게 급등하는 게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 일제히 들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아니요. 딴 데 알아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늦어요. 미리 사놔야지. 불 붙은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들 늦어요. 그때 가서 후발주 하나 해드릴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시원하게 상한가 2개, 3개 나오는 거 지금 보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남들보다 일주일, 열흘만 빨리 들어보세요.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몽님. 네네.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자리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종목들이. 돈들이 이쪽에 쏠려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창스님도 어서오세요. 네. 남아산업이 요런 자리에서 매집을 했어요. 네. 여기 날짜 찍혀있죠? 11월 12일. 남아산업. 12일 날 여기 매도한 거구나. 네. 10월 말일 날 매수해서 12월 10일쯤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보름도 안 됐다고요. 네, 자몽님은 우리 회원이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제 추천이 나가고 있어요. 네. 이낙연 씨 관련주가 11월 초에 들었다가 누르고 있었어요. 왜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시끄럽지 않습니까? 청와대 무슨 비리 문제 막 터지고 시끄럽죠. 유재수 뭐 이런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그냥 키 맞추고 있었어요. 조국 장관 청와대 얘기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들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뭐 그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시끄러질 거고 레임덕은 더 빨리 오겠죠. 레임덕이 되면 될수록 대선주는 급등합니다.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세력들의 돈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제가 대선주에 미쳐서 자꾸 대선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기에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수익 좀 내시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대선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돈이 딴 데로 빠지겠죠. 그럼 그때 가서 또 다른 테마주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자꾸 똑같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낙연 씨 관련된 얘기도 여기서 많이 했어요. 네. 그죠?
우망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 종목촌 안에서 그렇지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틀렸었나요?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으로 좀 이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방 회원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풀로 이제 매집을 완료해놨고요. 매일매일 브리핑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을 이제 완료를 다 했고, 이제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남아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비보존 아까 얘기 좀 해드린다 그랬었죠, 그죠? 네. 비보존이라는 그 회사가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대장이에요. 그게 그 화요일 날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한가 갔어요. 뭐 장외 시장은 조금 하한가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하한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날아갔답니다. 얼마나 큰 회사면 그죠? 네. 그 시가총액이 5천억씩이나 날아갔겠어요. 장외 주식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거와 관련된 코스닥 지수나 이런데 코스닥 쪽에 등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텔콘 RF 제약인데 보시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임상 실패. 그래서 하한가 맞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바이오를 지금 저희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런 게 싫어서 안 해요. 임상을 못 믿겠어요. 대선주는 그나마 확실해요. 왜요? 4월달에 무조건 선거해야 되니까. 정치인분들이 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정치를 쉽게 포기 안 해요.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대선주는. 근데 아무튼 이런 게 하한가를 갔어요. 이게 비보존 뭐 하여튼 저기 뭐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개인들이 어느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략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재료를 먼저 알고 선침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낙연 씨 관련주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30개도 넘어요. 안철수였는데 이낙연으로 바뀌어요. 유시민 씨 주였는데 이낙연 씨를 바꾼다니까요. 싹싹싹 바뀌어요 지금. 앞으로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세력들도 종목 교체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근데 개인들은 뭐 하시냐면 이런 데서 자꾸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단타 한번 쳐보려고. 얼마나 이분들 안 됐어요. 네? 이분들이 무슨 큰 욕심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요런 거 한번 먹어보려고 요런 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오는 거는 음봉 이런 거예요. 결국에 하한가지 않습니까? 임상 실패.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오늘 얘기를 꺼냈냐면 텔콘이나 비보존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대량 거래 터졌어요. 이게 음모론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 말 이때가 뭐냐면 신라젠이 그 고점 찍을 때였거든요. 그때 나왔던 대량 거래가 지금 여기서 나왔어요. 세력이 나갈 때 터지는 거래량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임상 실패했대요. 언제요? 이게 11월 초에 급등할 때 대량 거래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 찝찝해요. 왜요? 알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에스테파마라고 있죠? 이건 더해요. 이것도 어제도 하한가고 오늘도 13% 이상 급락했는데 보세요. 신고가 조금 더 내주고서 막 갈 것처럼 그러다가 하한가 맞았죠? 임상 실패. 근데 세력들은 이 정보를 몰랐을까요? 잘 보시면 앞에 거래량이 좀 터져 있죠? 근데 여기는 거래가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세요. 거래가 엄청나요. 근데 이 거래량을 잘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세력이 이거 몰랐을까? 임상 실패한다는 거를 몰랐을까요? 응? 무슨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이것도 월봉 차트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12월 달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만큼 터졌어요. 다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아니. 세력들이 몰랐을까요? 그 다음에 뭐 루미 마이크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보시면 이런 걸 보면 전문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그죠? 여기서 매매를 하시냐 이거예요. 응? 수익에 나도 안 팔고 버티다가 하한가 맞고, 신용이라도 썼으면 30% 40%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 되니까 반대 매매 당했을 거고, 평생 모아놓으신 돈 다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낙연 씨건 황교안 씨건 대선 주건 아니건 뭐 삼성전자건 뭐건 간에 바닥에서 지금 싼 주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진 이런 자리에서 매매 안 하셔도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이런 데로 들어가세요. 왜요? 빨리 한번 수익 한번 내보려고, 아니면 잠깐 들어가서 3% 5%짜리 수익 한번 내려고 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음목 맞으면 이거 회복 잘 안 돼요. 그리고 앞에 보셨지만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세력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회복 되겠어요? 그 전에 뭐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갑자기 뭐 확률이 한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갑자기 임상이 다시 뭐 바로 실수였어요, 성공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뭐 이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회복이 잘 안 된다고요. 이런 자리에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하나도 안 보여드리죠? 왜 그러겠어요? 저는 우리 회원들 사드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종목 얘기를 전문가면 그래도 한 종목이라도 무료 추천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하죠? 왜요? 난 우리 회원들 다 사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안 사더라도 얘기를 못해요. 왜요? 이런 자리에서 무방에서 추천 잘못하잖아요. 종목 박살납니다. 세력이 나가버려요. 그냥 안해 이러면서 나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무료 추천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제 말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아까 이제 특정 대선주를 강조를 많이 했지만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거 말고도 나 대선주 싫다, 대형주 좋아한다, 들어오세요. 대형주 좋은 거 진짜 많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중무역 합의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 경기부양책을 지금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내수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주 있죠? 불을 뿜으면서 날아갑니다. 개별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형주들 100%, 200%, 300%짜리 수익 날 거 많이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난 개별주 좋아한다, 대선주 같은 거, 그 다음에 정부정책주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시원한 상한가 여러 개 보실 겁니다. 맞죠? 자, 근데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느냐? 배당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종목들이 바로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이제 뭐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이틀 하면 올 한 해도 끝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시다고. 네. 그 비보존 임상 실패 저런 것 때문에 급락한 종목들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방 종목은 아니에요. 추천한 적도 없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저런 데서 손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량거래 월봉으로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런 것들 들어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세력들이 돈이 들어와 있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들 믿고 들어가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걱정의 벽. 아까 그 악재 7가지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완전하게 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맞지 않나요? 그죠?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3단계 계속 갈 거고, 브렉시트 계속 뭐 진통이 있을 거고, 일본 수출 규제 시간을 끌면서 해결이 될 거고, 중국 한한령 서서히 풀리겠죠. 북한 맨날 저럴 거고, 외국인 걸핏하면 매도할 거고, 주식 양도세 내년에도 또 나오겠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악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악재를 밟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특히 개인들 속여먹는 그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우리 바닥에서 주식을 삽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흔들어도 참으세요 그래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다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 다 됐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중국 증시도 보여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저같이 이제 긍정론자들은 좋은 주식 추천해드리고, 세력이 있고 돈이 있는, 이제 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을, 테마들을 아니면 대형주를 추천한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각도로, 오늘은 저 각도로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전문가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이 안 팝니다. 나중에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때로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바닥에서 사서 이런 수익을 내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가는 걱정의 벽을 계속 밟고 또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시장이 많이 갈 건데 어떻게 가겠어요? 엄청나게 흔들면서 가겠죠.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이 더더욱 내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과거 기법, 그 다음에 과거 패턴 이런 걸로만 이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까 그 비보정 관련주 SF마나 텔콘, RFG 저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내년에는 생각을 좀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주변 환경을 좀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계좌 포트를 조금 바꾸시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많이 나실 겁니다. 네, 늦지 않으셨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이제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내년에는 진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도 지금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내일 만약에 또 방송을 하게 되면 네,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 자몽님도 아까 이제 최근에 우리 방에 이제 들어오신 신규회원이신데 지금 최근에 종목들 열심히 매집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돈이 쫙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